MH370 항공기 실종 사건, 그 운명을 가른 밤. 2014년 3월 8일 새벽 0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활주로 위로 거대한 보잉 777 여객기가 천천히 달려나갑니다. MH370편.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 기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부기장에게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승무원들은 객실 문을 닫고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쪽 좌석에 앉은 젊은 부부는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낯선 기내의 공기에 울음을 터뜨리다가 어머니의 품에서 곧 잠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출장 가던 한 남성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시험 공부용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 누구도 자신이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끝을 박차고 어둠 속 하늘로 부드럽게 솟아올랐습니다. 마지막 교신. 40분 후 새벽 1시 19분 기장은 관제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굿나잇, 말레시안 에어 370. 그 목소리는 담담했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1분 뒤 응답기는 꺼졌습니다. 민간 레이더에서 항공기의 항적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아이의 숨소리, 영화 소리, 엔진의 낮은 진동음이 기내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조종석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캡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종석 문은 단단히 닫혔고 기내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장 의도적인 경로 변경. 군사 레이더는 기묘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MH370은 사라진 직후 갑자기 방향을 틀어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베이징과는 정반대인 남서쪽, 그리고 바다 위를 따라 몇 시간 동안이나 날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종석에서 직접 경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혹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비행기는 어둠 속으로 이끌려갔을까요? 3장 조종사 개입설의 그림자. 수사관들은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고성능 비행 시뮬레이터. 그 안에는 인도양 한가운데로 향한 연습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비행을 미리 연습했다. 자살 비행설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이집트 항공 990편, 2015년 점원윙스 9525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비행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왜 시뮬레이터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연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예행 연습이었을까요?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장 미궁의 가설들. 기체 결함설. 만약 기내 전기 시스템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통신 장치와 레이더가 동시에 마비되었을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필사적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기내 압력 손실.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고 비행기는 자동 조종 모드로 하염없이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구조 신호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납치 테러설. 실제로 도난된 여권으로 탑승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협박도 협상 요구도 없었을까요? 목적 없는 납치가 가능할까요? 군사 은폐설. 비행기가 특정 국가의 군사구역에 접근했다가 격추된 것일까요? 그러나 MH370에서는 대규모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5장 남겨진 단서들. 사건 발생 500일 후 드디어 첫 단서가 나타납니다. 2015년 7월 인도양 레위니용 섬 해변. 현지 주민이 산책 중에 발견한 날개 조각.
분석 결과 그것은 MH370의 플레퍼론이었습니다. 이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해안에서도 잔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좌석 등받이, 기내 패널, 날개 조각 모두 MH370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지점은 추락 추정 위치와 수천 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류와 바람이 파편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락 지점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사건 직후 위성이 잡아낸 마지막 핑 신호. 위성 분석 결과 비행기는 인도양 남쪽 수심 4,000m 이상의 바다 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세계 최대의 수색 작전, 3년에 걸친 탐사, 기체도 블랙박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육장 가족들의 절망. 공항. 도착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전광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륙 지연이라는 표시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항공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잃은 어머니는 언론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7장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 MH370이 사라진 지 10년.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지만 단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음모, 기체 결함, 납치, 군사 은폐?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모두 증거가 부족합니다. 생명. 그들의 가족은 지금도 대답을 기다립니다. 현대 문명이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 21세기의 미스터리. 만약 새로운 수색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은 영원히 바다 밑 어둠 속에 묻힐까요? 8장 밤의 궤적. 비행기는 레이더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에도 수천 km을 날았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궤적은 불규칙했고 동시에 섬뜩할 만큼 의도적이었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추적한 분석가들은 말했다. 이건 기계적 오류가 아니다. 조종술이다. 조종석 안. 부기장이 침묵을 깨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캡틴,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무지한 채 꿈속을 떠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시트를 눕히고 담요를 덮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향하는 목적지가 끝없는 바다일 거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시간. 베이징 공항. 새벽 7시. 도착 예정 시각은 지나갔고 전광판에는 여전히 지연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한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마 기상 악화 때문일 거야. 곧 도착하겠지. 그러나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안내방송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건 차갑고 무심한 기계음.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10장 심해의 침묵. 수색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남중국해 일대 수십 대의 항공기와 선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연료 흔적도 조난 신호도. 며칠 뒤 인마셋 위성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사라진 뒤에도 MH370은 위성과 핑 신호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이어진 접속 확인. 비행기는 여전히 공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가리킨 곳은 인류가 거의 탐사하지 못한 공간. 호주 서쪽 남인도양의 심해. 수심 4,000m의 암흑 속. 잠수정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잡힌 것은 미약한 생물의 발광뿐. MH370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1장 남겨진 목소리. 승객 중 일부는 이륙 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잘 도착하면 전화할게. 출장만 끝나면 함께 여행 가자. 아빠, 금방 돌아올게. 그 평범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휴대폰을 붙잡고 수십 번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을까? 사라진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수백 명의 인생이었습니다. 12장 세계가 나선 수색 MH370의 실종은 곧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6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수색 작전, 위성, 군용 레이더, 심해, 탐사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호주 퍼스에서 출항한 수색선은 인도양 한가운데에 도달했습니다. 거대한 소나 장비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끝없는 암흑과 모래 지형뿐. 이 좌표에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전이 반복될 때마다 승무원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수색은 3년 동안 12만 km에 달하는 해저를 뒤졌지만 MH370의 본체는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장 희망과 절망. 2015년 7월 레위니옹 섬 해변에서 한 어부가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MH370의 플랫퍼론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드디어 단서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잔해는 오히려 의문을 더 키웠습니다. 추락 지점은 남인도양이라 했지만 잔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4장 가족들의 목소리. 베이징과 쿠알라룸푸르. 실종자 가족들은 매달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들고 촛불을 켜고 눈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더 큰 고통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장 최종 보고서. 2018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사건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이 한 줄은 세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비용, 26개국의 수색, 수천 명의 전문가. 그러나 남은 것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10년 후 여전히 2024년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기계 결함이다. 또 다른 이는 속삭입니다. 군사적 은폐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해변에 나와 바다를 바라봅니다. 돌아와줘. 단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17장 끝나지 않는 질문. MH370 사건은 현대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냈지만 바다의 심연에 묻힌 진실은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239명의 생명, 239개의 이야기.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묻습니다. 그날 밤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승객들은 고통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잠들어 있었는가? 바다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때로는 어떤 대답보다 더 무겁습니다. 에필로그 시청자에게,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사의 음모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일까요? 혹은 감춰진 거대한 비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끝을 함께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